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 스윙맨 정은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하시고 영상 편히 보시면서 투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Y랩이 되겠는데요. 네이버 웹툰이 투자를 한 웹툰 스튜디오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한 상장을 좀 추진하고 있고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Y랩도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공모가 대비해서도 좀 많이 떨어져 있던 상황이기도 했어요. 상장 당일날은 22,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Y랩의 공모가는 이제 9,000원으로 시장에 들어왔었습니다. 즉 계속해서 공모가 하단을 크게 좀 하회하기도 했던 상황인데 이렇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사실 모든 기업은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 같았던 Y랩의 실적이 올해 들어서 조금 꺾였습니다. 실적이 좀 꺾였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좀 꺾였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웹툰을 제작하고 웹툰에서 나오는 수익은 크게 꺾이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이 크게 꺾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 좀 타격을 좀 입었습니다. 영상 제작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2023년에는 뚜렷한 작품 런칭이 좀 되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매출이 크게 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이 부분은 2024년에는 이제 영화와 드라마가 계속해서 개봉되고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갖고 있는 IP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는 이제 부활남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준비하고 있고 드라마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이 만드는 스터디 그룹이라는 또 드라마가 내년 하반기, 이제 올해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다 영화와 이제 드라마에 대한 런칭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은 내년에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웹툰을 현지화하는 곳에서 나오는 매출, 네이버 웹툰과 같이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웹툰 시장이 조금씩 좀 성장이 정체돼도 해외에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OSMU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웹툰 작품을 가지고 영상 제작을 하고 각종 활용할 수 있는 뭐 게임도 만들고 뭐 굿즈, 인형 같은 상품들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영상 제작 이후로도 갖고 있는 IP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Y랩이 가능한 부분이고 Y랩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흔히 이제 웹툰 관련해서는 수익 모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웹툰 이제 플랫폼에다가 공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작가들 있잖아요. 작가와 이 웹툰 플랫폼을 만드는 웹툰을 보도록 해주는 사이트들, 뭐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같은 곳에다가 할 수 있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튜디오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들을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해가지고 일정 비율의 이제 이익 쉐어도 하고 작가들에게 안정감도 주지만 이 창작물에 대한 IP라고 하죠. 그 작품의 가치는 스튜디오 쪽으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대한 리스크를 스튜디오가 좀 떠안는 대신 2차, 3차 창작물에 대해서는 가치를 가져가는 게 스튜디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이랑 계약만 해요. 계약만 해가지고 웹툰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리스크는 낮춘 대신에 작가가 이제 본인이 좀 떠안게 되겠죠. 그리고 창작물 권리도 작가가 가져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IP들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올라갈 때는 이 스튜디오 쪽이 훨씬 더 밸류에 있는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스튜디오 상장사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이 Y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Y랩의 지분을 투자해서 갖고 있고 CJ ENM도 갖고 가면서 Y랩에 대한 IP 대항 가치는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돈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사실 웹툰이라는 게 저 역시도 몇 개 작품 보지만 안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낯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그 마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블 코믹스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에는 저도 마블 코믹스도 안 봤지만 뭐 어벤져스 같은 이런 영화들은 저도 다 봤거든요. 마블 코믹스는 안 봐도. 그렇기 때문에 2차 창작물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얼마든지 열 수 있고, 와이랩이 현재 갖고 있는 그 웹툰 IP를 활용해가지고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영화들을 이제는 하나씩 좀 만들어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라인업을 조금 정리한 거를 신한투자증권의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개의 세계관으로 와이랩의 작품들은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슈퍼스트링이라는 게 있고 블루스트링이라는 게 있는데, 슈퍼스트링이 이 한국판 마블이에요. 이 한국판 마블, 한국판 어벤져스. 이게 이제 전 지구적인 이제 영웅들이 나와가지고 지구를 좀 지켜주는 그 규모의 그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블루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물, 이제 학교 학원물이라고 하죠. 뭐 청춘, 그리고 학원에서의 이제 그 격투 액션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계관은 작지만 또 팬층을 확보할 수 있는 세계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블 세계관을 현재 조금 갖고 가고 있는 작품 중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영상화 되기도 했었고, 부활남이 이제 2024년에 영화로 개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씩 작품들이 좀 흥행을 하고 성공을 한다면은 관련된 이 작품들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블 같은 경우에도 마블의 IP들은 또 게임으로도 이어지고 영화도 아직도 나오고 있잖아요. 아이언맨이 이제 끝나고 그랬음에도 계속해서 마블 시리즈는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관련된 세계관을 한번 갖고 있는 건 끊임없이 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IP들을 직접적으로 갖고서 운영하고 있는 와이랩의 가치는 그래서 좀 특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P를 향후에도 한 50개, 100개까지 지금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2024년부터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웹툰에 대해서는 조금 피로감이 좀 나오고 있어요. 웹툰 이제 뭐 코로나 시대라든가 이런 시대를 통해 가지고 많이들 보기도 좀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내용에 대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좀 장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2023년 들어서는 웹툰을 보는 횟수가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에서는 일부분 좀 확대를 해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네이버 웹툰이 이제 북미 시장에서 웹툰 시장 점유도 하고 있고 상장하려는 모멘텀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도 이 단순히 웹툰만 가지고는 그 매출의 성장이 한계가 나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영상화를 통해서 2차, 3차 창작을 하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선두에 와이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만들고 있고, 드라마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표적인 또 드라마 제작사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티빙을 통해서 스터디 그룹을 런칭을 할 건데,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티빙이랑 웨이브 이런 우리나라 OTT 플랫폼도 지금 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작품의 흥행을 좀 안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OT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텐츠에 대한 그 갈증 계속 심한 상황인데, 오징어 게임이 한번 화제가 크게 된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를 살려줬던 드라마가 바로 이 무빙이 되겠습니다. 이 무빙도 이제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 이 작품이 런칭이 되면서 작품 공개한 다음에 구독자가 410만 명이 늘어나는 아주 좋은 좀 성과를 냈고, 디즈니 플러스 올해 국내 1위 드라마로 좀 선정이 되고 압도적인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공한 드라마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웹툰들을 좀 활용하는 컨텐츠, 2차, 3차 영상, 그리고 영화 드라마 컨텐츠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렇게 세계관을 갖고 있는 와이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추가적인 밸류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마블 코믹스의 마블 시리즈가 이만큼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렇게 또 옛날 만화 보던 분들은 많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블 코믹스와는 좀 다르게 이제 마블 영화가 크게 성공을 했는데, 와이랩도 여기에 대한 가치를 이제 올해 부활맨 같은 작품들을 보면서 하나씩 조금 기대감을 올려볼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이제 9,000원 선에서 조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웹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좀 매우 싼 단계, 상승 초입에서 관심을 받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1차적으로는 이제 1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열려 있고, 나아가서는 시총 3,000억, 16,000원대까지도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1월 달에도 반도체라든가 제약바이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수요가 좀 몰릴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 텀이 한 8,400원 선까지 또 누름 주는 구간 나올 수도 있지만 이 8,400원대에 지지받으면은 결국에는 12,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해 상반기 중으로 빠르면 1분기 중으로도 가능하다. 올라가는 시점 사실 하루 이틀 만에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리스크가 적은 현재 구간에서 좀 편하게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도체라든가 제약바이오 같은 주요 산업들 종목들 보시는 것도 핵심이 되겠고 좋지만 별도로도 이렇게 좀 많이 싼 종목인데 모멘텀 있는 종목들 챙겨둔다는 관점에서 Y랩 좀 보시면 되겠고요. Y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웹툰 스튜디오입니다. 에이전시랑 다르게 직접적으로 이제 작가들을 좀 고용하고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작품 IP를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지분을 투자한 기업이기도 하고, 네이버 웹툰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 동반 성장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장 당일 급등 이후 공모가 9,000원 본에 등락을 보이고 있다가 2024년에는 영상 제작 등으로 실적 성장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네이버 웹툰 상장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충분히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고 시가총액 한 3,000억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가격 대비 2배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400원 지지 보면서 편안히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Y랩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고 사업 모델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갖고 있는 작품들의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때는 언제든지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후속 영상 이어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영상 편히 보시면서 투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